오늘 한 발은 글쎄 오늘도 아마 뭐 또 일부 테마겠죠. 뭐 통신이 약간 이제 시간에 걸해서 이렇게 좀 보였다는 것도 눈에 띄고 뭐 훑고 지나가면은 어디론간 또 가겠는데 제가 보는 거는 관심 있는 분야는 항상 뭐 삶에 그 직접되어 있는 뭐 기후라든지 식량, 먹을거리 먹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네, 먹어야죠. 자, 그래서 항상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제 피부에 와닿으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홍콩에 또 비 내렸네요. 시간당 50mm 기습폭우에 또다시 긴급 휴교령. 뭐 홍콩도 그렇고 지금 사막인 리비아에 대량의 또 사망자 발생 소식도 나왔죠. 5천 명? 집계도 잘 안 된다 그러는데 뭐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죠. 사실 굉장히 비본데 거기 또 뭐 지진 소식도 있었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런 자연재해라는 것들이 뭐 매해년마다 있었는데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희한해지고 가속화되고 그래서 그 뒤에 붙는 용어가 이제 슈퍼 엘니뇨죠. 작물의 타격이 실제 곡물 시장은 뭐 그런 대로 뭐 어디선가는 또 메워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뭐 언제 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주목받는 연성 상품 중에는 코코아. 네. 참 코코아 저도 뭐 그렇게 초콜릿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단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주변에 보면 그래도 그것이 들어간 또 제품들이 워낙 많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보완제에 해당되는 설탕 원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슈거 이 가격은 사실 굉장히 지금 와 저렇게까지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 뭐 보도나 아니면 실제 가격에는 전이가 빠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또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ICE 코코아 선물이 46년 만에 또다시 최고가 어제 보니까 ICE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그럴싸하게 대륙간 거래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코아 선물 12월물이 3,700달러 톤당 넘어섰어요. 3,750달러인가? 뭐 그 이든 전날에 3,650달러였으니까 뭐 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50년 내 최고치라고 봐도 되고 이거는 뭐 이 선물 거래소가 개설된 이후에 제가 본 거는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코코아 선물이. 이거는 뻔하나 작황이 망가졌어요. 어디 주산, 그러니까 전 세계 주산지가 이 서아프리카 쪽이죠. 코트디부아르, 그다음에 뭐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이런 데인데 여기 이제 슈퍼 엘니뇨 때문에 작황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가격이 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설탕 선물도 런던에서, 뉴욕에서는 좀 조용했는데 런던 설탕 선물은 2011년 이후에 또 12년 내 하이 레코드 최고치 경신. 그러니까 카카오는 초콜릿의 대부분 원료고 뭐 설탕은 이제 다른 보완제로도 뭐 이렇게 섞이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대충 이해는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유가가 최근에 자극을 받으면 이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짜내는 거기에 일부 또 설탕도 있겠고 먹는 거하고 에탄올하고 같이 그쪽에서 짜낼 수 있는 삼양사는 두 개가 다 해당이 좀 되는데 일단 원당이 주 사업이고 전체 사업 보면 화학이 한 48%, 케미칼이 그다음에 이제 식품 사업부가 52%. 그렇게 되죠. 식품 사업부는 이제 원당, 설탕 사업이 국내에선 두 번째, CJ제일제당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대한제당. 대한제당은 어제 주가가 한번 들썩이긴 했어요. 근데 뭐 워낙 이 거래가 좀 빠르니까 시세 변동성이 있었는데 CJ제일제당은 너무 무겁고 삼양사도 무겁긴 되게 무거워요 주가는. 그래갖고 선호할 만한 기업은 아닌데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사 모으는 거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은 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최근에 환율 상승을 한다면은 추석 이후에는 아마 설탕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고 그런 정도. 그리고 삼양사가 초콜릿 파우더도 수입을 해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카카오 파우더 수입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초콜릿 원료도 판매를 하고 그래서 네. 이렇게 삼양사를 무겁지만 보겠습니다. 자, 먹을거리에 대해서 자꾸 너무 혼자만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네. 아침에 또 네. 약간 허기가 지네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특히 이제 또 식량 가격, 곡물 가격 관심을 뭐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오늘만 일단 놓고 보면 유가는 아주 소폭 좀 하락을 했어요. WTI 기준으로 거의 뭐 변동 없지 않나요? 뭐 약보합에서 이제 끝났고요. 90달러 88.7달러. 임박했다가 이제 네. API 재고 나오면서 뭐 저거 좀 늘었다고 하는데 5주 그냥 차익 매물 때문에 88불 지금. 그래서 뭐 90달러 전후에서 약간 이제 단기 고점을 조금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뭐 옥수수 가격, 대두 가격, 소매 가격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하향 안정하게 옥수수라든지 있어요. 대두는 좀 가격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곡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좀 안정은 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가장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게 오늘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설탕이 계속 꾸준하게 네.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카카오 요게 이제 보니까 오늘 종가를 보니까 3,728달러. 코코아. 네, 코코아. 카카오 그러면은 그냥 주식 카카오로 잘못 알고 네네. 코코아가 요 3,728달러까지 이제 올라갔더라고. 이게 뭐 50년 내 가격으로 따지면 뭐 최고치라고 하니까 초콜릿 먹기가 사실 이제 또 뭐 비싸지는 거죠. 또. 이게 전체 시장에 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닙니다만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설탕 가격하고 또 연동돼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고 5월 달에도 설탕 가격 막 상승한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삼양사가 상한가까지 근데 급등을 흥미로운 한번 거는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뉴욕 거래소의 설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런던 거래소하고 네. 나눠지는데 런던 거래소 거는 5월 고점을 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뉴욕으로 시간차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우리 왜 LNG 가격이 보면 지난해에도 네. 동절기에 이 유럽 쪽 LNG 가격은 막 폭등하는데 미국 쪽이 조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LNG로다 결국엔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연동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설탕 가격 상승의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제 삼양사가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양사가 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지금 화학 소재 부문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세대 이제 뭐 전기차 소재나 수소 산업 쪽으로도 지금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보니까 한 4천억 후반, 뭐 5천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그런 이제 가격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설탕과 관련된 단기 테마 아니더라도 실적을 보시면 뭐 이런 식자재,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영업 마진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삼양사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데 PBR이 0.34배네.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지금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설탕 가격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화학 소재 부문에 대한 어떤 미래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주가라는 게 이제 거래가 완전히 지금 좀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5월달에 상한가 갔을 때 대량 거래가 한 1,100만 주 이상 이제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하루에 거래가 이게 뭐 1, 2만 주 정도 거래될까 말까 한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거든요.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바닥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래가 좀 급증을 하면서 정고점을 좀 넘어가면 차트 추세가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거의 역사적인 이제 저점 수준에 이제 놓여 있는 주가의 위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뭐 추가하는 종목 없이 그냥 삼양사를 뭐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인 매니저 생각은? 삼양사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오늘 미국 뭐 대중적인 관심이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이제 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그 뭐 폭자는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미인 선발대회다. 근데 이제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설탕 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그 대한제당도 그렇고 삼양사도 그렇고 이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인기를 못 받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인기가 나오면 또 그런 종목에서 수익이 또 크게 나는 거니까. 예. 근데 어쨌든 최근에 요런 이제 그 설탕 가격에 뭐 이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대한제당도 그렇고 삼양사도 그렇고 조금씩 움직임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한제당은 어제 장주 14%까지. 네, 올랐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오르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설탕 가격하고 또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종이 이제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그 오늘 그래서 이제 빙그레 한번 말씀드릴게요. 빙그레. 빙그레가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설탕 가격, 그다음에 최근에 원유 가격, 요것 때문에 조금 이제 원가에 대한 건 이제 하얀 우유. 네. 네. 아니요, 여기서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원유죠. 설마 여기다가 빙그레에다가 석유를. 공장 그건 가동할 때 네. 뭐 이런 하여튼 원유. 네.
빈발효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만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들의 이제 최근에 잘 나가는 그 종목들의 특징은 해외 시장. 네. 예, 해외에서 이제 판로를 확대하고 이 원가를 특히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비싸게 마진을 더 많이 남기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외 쪽에서 좀 전가시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그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뭐 삼양사, 오리온 뭐 이런 종목들은 같은 음식료 업종이지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빙그레도 지금 이제 막 이제 해외 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여름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해외 쪽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빙그레도 한번 관심 있게 그쪽 무리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식음료 쪽으로. 네. 뭐 설탕 그러면 맨날 뭐 요즘 그 뭐죠? 탕후루? 네. 이렇게 요즘, 예.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요즘 인기 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막 신발이 끈적끈적해진다고 말하시는데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네. 네. 자, 설탕은 참 이게 확장하기는 애매한 분야긴 한데 네. 그런 분야도 있다라는 거 너무 많이 강조를 했나요? 네. 자, 마무리. 그래서 한 발은 오늘 저희 삼양사에서 뭐 김현 매니저는 동의하셨고 그다음에 빙그레까지 네. 확장을 해주셨고 자, 두 분 한 발로 또 가봐야죠. 네. 김현 매니저의 한 발 리뷰. 네, 리뷰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그 하셨던 기업 중에 뭐 시세는 현재 어떻고 이게 다시 타이밍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연장을 좀 해본다든지 막 이런. 또 혹시나 뭐 방송을 보시고 혹시나 네.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네. 또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요. 먼저 오늘 이제 또 손절 처리가 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덕산 아이메탈. 비중가를 정해 놓으셨으니까. 네, 요 종목을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냥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그냥 아이고. 7,500원 손절가를 터치를 해버렸어요. 어저께 제가 ISC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죠. 어제 장 초반에 제가 어제 의미심장한 주식으로 한미반도체 말씀드렸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한 7% 정도 올라가고 ISC도 한 4% 정도 올라가길래 오늘은 그냥 소부장 종목들도 반등을 한번 주겠구나 이랬는데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막 장이 빠지고 IT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확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뭐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ISC도 딱 60일 2평까지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어요. 이것도 손절가를 8만 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손절가는 꼭 좀 준수를 좀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다만 이제 오늘 또 HBM3 관련된 종목들은 또 엔비디아도 상승했겠다.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괜찮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반등에 좀 무게를 좀 두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덕산 하이메탈도 사실은 손절가를 이탈하긴 했는데 하단 추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는 또 그냥 기계적인 손절을 칠 자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면은 또 매수를 좀 고려해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손절 매도를 못하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000원까지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이게 더 빠진다라고 하면 손절 처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바이오텍.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차바이오텍이 주가가 장중에 요번 주에 상당히 강하게 급등을 한번 했잖아요. 27% 이제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다음 날에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왔고, 어저께도 이제 상승 시도가 좀 전개가 좀 되는 모습이에요. 단기 급등 이후에 이제 고점 부근에 매물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5일선 이격을 조금 이제 조정을 좀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 그림은 지금도 아주 이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바이오텍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터치한 것과 상관없이 요 정도 이제 이격 조정 딱 진행됐으면 21,000원대에서는 또 신규 접근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신규 접근하면 또 한 24,500원 정도까지 이제 목표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워낙 저점에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지금도 이제 최고가 대비하면 29% 정도 수익 중인데 21,000원 밑에서는 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요거는 요번 주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네. 중에 하나인데 어저께 랩지노믹스가 장중에 잘 가다가 또 밀렸죠. 네, 그 어마어마한 이제 시장의 하락을 뚫고 장 중에 한 14% 정도 상승이 좀 들어왔어요. 또 AI 암 진단과 관련된 뭐 특허 얘기도 나오고 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되면서 어저께 장중에 이제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어저께는 AI라든지 로봇 종목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성 공시도 이게 타이밍이 정말 좀 중요한 거거든요. 루닛이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할 때 만약에 이제 공시가 나왔으면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저께도 2천만 주가 넘는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잘 거쳤다라고 보고요. 한 5,200원부터 6,000원 정도까지가 지금 약간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예요. 요걸 뚫고 올라가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고 뭐 랩지노믹스도 지금 5,200~300원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신규 조건도 이제 가능하겠다. 오늘은 성장주들이 조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랩지노믹스도 어저께 꼬리가 길게 달린 자리를 조금 이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리뷰를 빠르게 봤는데 그 중에 한미반도체 아까 그 통신 얘기하셨잖아요. 6G 네. 아직 표준은 접히지 않았지만 6G로 넘어가면 필수적인 게 EMI 쉴드, 그러니까 전자파 네, 네. 차폐입니다. 요거의 또 넘버원이 한미반도체죠. 네. 한미반도체에는 먹거리가 참 많아요.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를 정말 가야 잘 될 만들어 놓은 것 때도 같습니다. 많고. 그러니까 대주주가 그렇게 자신 있게 주식을 미래를 보고 네.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한 발은 김현미 그래서 오늘 기자하고 한 발은 사실 뭐 IT 그다음에 또 AI 로봇 이런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과 또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좀 개별주 스타일의 서진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아까 이제 시간의 특징주로도 5G 통신 장비 기업들이 많이 좀 올랐잖아요. 뭐 그런 이슈도 좀 있고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은 ESS와 관련된 가장 또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서진 시스템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MS 전문 기업이에요. Electronics Manufacturing 뭐 Services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전자제품의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제작하는 기업인데 이게 왜 예전 표현으로는 종합 전파사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왜 이게 이제 5G 통신 장비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되냐면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그 함체를 또 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 이제 5G 통신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매출 구조는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5G가 또 주목을 좀 받겠지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SS 이번 상반기 때 매출 구조만 보면 ESS 매출이 눈에 띄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사업 부문에 지금 28%까지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ESS 쪽에서만 2,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지금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틀 전인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ESS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4대 이제 어떤 목표 청사진을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5년 동안에 ESS 매출을 3배 넘게 이제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사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신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업 분야가 ES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ESS 분야에서 갈목할 만한 이제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고 세계 5대 이제 ESS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 미국의 주요 기업들 포인에너지라든지 플런스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주요 고객사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S 매출이 늘어나면서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거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통신 장비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모듈 팩도 서진 시스템이 또 진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 쪽으로도 진출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보면 이제 주가는 상반기 때 이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추세 하단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15,000원 부근이 뭐 저점 추세 하단이라고 보면 그 정도 자리에서 지금 지지력이 지금 발휘가 되면서 이제 조금 상승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매수 가격은 뭐 16,000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서진 시스템을 주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애플의 15 신제품이 나왔죠. 맥스 프로 제품은 케이스를 티타늄을 썼죠. 그러면서 이제 무게가 가벼워졌다 얘기하는데 단순히 무게 줄이려고 그 비싼 티타늄을 썼을까? 애플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케이스도 안테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EMI 쉴드를 뭘 하고 있나? 뭘 테스트하나?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애플이 뭘 썼다길래 네. 그 뭐 화웨이가 썼다 그러면 별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애플이 티타늄 케이스를 쓴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네. 자, 서진 시스템 얘기하니까 뭐 네. 케이스 EMI 저기는 이제 EMI가 아니라 이제 아까 뭐랬죠? EMS. EMS. 네. 네.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s. 서비스, 네. 네.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이제 서비스 케이스도 만들어주고 뭐 설비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ESS가 이제 내부 압력이 커가지고 이 정방형이라고 하는 큐브 형태로 그 ESS 케이스도 서진 시스템이 아마 뭘 한다고 네. 하는 것 같고 컨테이너도 뭘 하고 네. 하는 거 굉장히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사업 부문을 보면 IT 쪽, 모바일 쪽, 반도체 쪽도 이제 그러니까. 소재 만들고 있고 네. 통신 장비 쪽 그리고 ESS 쪽, 네. 뭐 사업 포트폴리오는 되게 지금 많이 조금 벌려놓은 상태인데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주가는 좀 빠져 있는 상태인 것 예상보다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네. 서진 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 서진 시스템이 지금 뭐 금속이 사용되는 범위가 이제 상당히 넓으니까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확장성이 상당히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장성은 뭐 시대가 뭐 변하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이제 변화시키면 되고 그래서 뭐 이 회사는 좀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통신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전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통신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지금 뭐 ESS라던가 뭐 전기차 배터리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좀 계속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게 너무 이제 5G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는데 아마 이 회사가 이제 한번 이제 움직일 때가 좀 되지 않았나. 2분기 때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게 아마 이제 3분기로 이연돼 가지고 3분기부터 좋아진다면 지금 정도가 주가가 바닥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5G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움직인다면 또 이 분위기도 또 편상할 수 있어서 양쪽으로 지금 좀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네.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을 가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리뷰 네네. 주셔야죠. 리뷰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솔리드 통신 장비를 하셨던 솔리드부터 할까요? 네. 솔리드가 이제 지난번 여기가 이제 바닥인 것 같다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나서 좀 한번 급등했다가 여기서 지금 있는데 어제 통신 지금 이 통신 장비주 쪽 에이스테크가 이제 본격 생산하려고 미국에 지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회사에서 기업에서 발표한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좀 정체됐던 이 5G가 이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솔리드는 뭐 지금 5G가 정체됐을 때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1분기도 괜찮았고 2분기도 괜찮았고. 근데 이제 근데 실적은 괜찮은데 이제 5G 안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제 5G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아마 이제 날개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G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그 5G 분위기까지 편승이 된다면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단발로 끝났을 때는 한 6,500원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G 분위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목표가를 다시 한번 올려서 말씀을 나중에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VT. VT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중간중간 조정 받으면서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고점이 나올 때는 고점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올 때, 그때가 아마 이제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막 확 크게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갈 때까지 그냥 가는 거죠. 계속 보유해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약간 이제 기술적인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인텍플러스. 인텍플러스는 이제 지금 이제 그 HBM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정체돼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지금 막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금 정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흐름,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어쨌든 다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주가는 정체돼 있지만 다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한번 오를 때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 지금 이쪽 HBM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쪽 종목 그 흐름에서 계속 보유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한 네네. 발은 네, 뭘까요? 오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통신 장비 이노와이어리스. 네, 이 종목 어떤 회사냐면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네, 이노와이어리스. 네,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냐면 그 통신용 시험 그다음에 이제 계측 요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몰셀 요게 이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매출 구조를 보면 이제 그 무선망 최적화가 이제 38% 요런 이제 시험 계측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시키는 그 다음에 지금 빅데이터가 한 5.3%, 그 다음에 통신이 TMM이 14.9, 그 다음에 이제 스몰셀, 요게 이제 한 24%인데, 이 회사의 이제 기존 장비는 뭐, 어쨌든 이제 이 통신 장비 매출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 회사가 이제 좀 성장성이 주목되는 건 이제 스몰셀인 것 같아요. 스몰셀은 그 매크로셀이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하지 못하고 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이런 장소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가장 간편한 예로 극장이라던가 카페, 그 다음에 이제 집 이런 쪽 건물 내부에 그러니까 높은 건물 내부에 설치돼서 통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래픽이 과부하가 걸리는데 이것도 부하를 어느 정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산간이나 이제 해안, 요즘은 뭐 위성을 좀 쓰기도 하는데, 이런 쪽에 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스몰셀이 좀 장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요 부분이 좀 핫하고, 이 회사가 요 부분이 좀 주목을 받는 포인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아까 앞에서 5G 얘기를 드렸고, 6G 네디가 장비가 아마 내년 말부터나 후년 초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6G 네디 쪽, 그러니까 6G로 갈 때도 이 회사가 또 수혜주가 될 수가 있어서 5G, 6G 이런 부분에 주목하시고 이제 실적은 2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던 건데 일단은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조금 이제 완화되고 이제 4분기에 이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바닥권을 통과한 게 아닌가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24,500원, 목표가는 29,500원,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김현 매니저 네. 생각은 5G, 6G 이제 통신 장비 기업들이 아마 올해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4분기 때부터는 분명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실적이 이제 상반기 때 되게 안 좋았고 올해 아마 적자가 나는 이제 마지막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G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보편적인 이제 투자가 좀 진행이 좀 돼야 되고 6G 레디라는 게 이제 6G 초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기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되면 관련된 이제 투자 집행이 되면서 대규모 수주들이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가 좀 반영되는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이제 좀 신경 쓰이는 게 요즘에 자꾸 이제 유증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좀 신경 쓰이는 게 지금 실적이 몇 년 동안 되게 안 좋았던 기업들은 적자가 거의 한 2, 3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되게 안 좋아요. 아까 에이스테크도 최근에 이제 뭐 유상증자를 이제 완료를 좀 했고 몇몇 기업들이 이제 유증을 한 기업이 있고 할 수도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어요.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5G 스몰셀 쪽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업 부문에서 이제 커버가 좀 잘 되고 있는 기업이어서 유증의 가능성이 희박한 5G 통신 장비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꼽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한발까지 봤고요. 한발 내용은 쭉 화면 하단에 정리 나가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또 뵐게요. 두 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